부평도서관 종합자료실 2024년 4월 추천도서. 살아가는 책. 살아가는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며 작가와 독자를 잇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왔다. 책과 현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식의 읽기와 쓰기를 통해 중간자의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책을 통해 익숙한 자신과 멀어지기도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을 섬세하게 써내려가기도 한다. 저자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한다. 살아가는 책은 저자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책으로 책이 말을 걸어오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 경험을 담고 있다. 미세 스트레스. 미세 스트레스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발되는 사소한 스트레스의 순간을 말한다. 사소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책의 저자들은 미세 스트레스를 간과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세 스트레스 대응법을 소개한다. 먼저 미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미세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다음으로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미세 스트레스 대응에 성공한 실제 사례까지 더해 구체성을 더한다. 회사 생활이 힘드냐고 아들러가 물었다. 심리학의 대가 알프레드 아들러가 직장 상사라면 어떨까? 회사 생활이 힘드냐고 아들러가 물었다는 아들러의 12가지 심리 전략을 이용해 직장 생활의 여러 고민을 해결해준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직장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부여하고 아들러 심리학을 이용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들러 심리학을 용기와 공동체 감각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다. 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리프레이밍, 호의성의 법칙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필살 전략을 공개한다. 이 책은 직장 생활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 힘든 일을 미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룬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불안함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미루는 행동이 일종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다른 습관처럼 미루기도 반복 행동으로 시작되며 몇 년 뒤에는 고착화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해야 하지만 고칠 수 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는 일을 미루게 된 원인부터 습관을 고치는 22가지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미루기 대장들을 위한 책이다. 미뤄둔 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면 책의 조언에 따라 미룬 일을 먼저 함으로써 자유를 느껴보길 바란다. 다정한 수학책. 한때 수포자이었던 저자는 수학에 대한 열망을 깨달으며 사람들의 수학적 사고를 깨워주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다정한 수학책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유쾌한 스케치를 통해 내면의 수학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프랙털 구조, 대칭 등 다양한 수학 주제를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학 너머에 있는 수학적 생각들은 수학이란 그저 계산하고 공식을 암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알려준다. 걷는 존재. 건강을 위해서는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추위, 더위, 어두움 등 다양한 이유로 걷지 않는다. 걷는 존재의 저자 역시 자동차를 즐겨 이용하다 건강을 위해 걷기 실험을 시작했다고 한다. 직접 실천해본 52가지 걷기 방법을 소개하고 논문과 최신 연구 결과를 가져와 걷기의 장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논문과 과학적 근거들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재미를 더했다. 걷기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을 발견하며 건강해지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 19세기부터 20세기의 그림들을 모더니즘 회화라고 한다. 이 시기는 과학과 기계 등 근대로의 도약을 했던 시기로 예술계에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인상주의, 표현주의, 추상미술 등 여러 미술사조가 등장해 예술계가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기였다.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는 모더니즘 회화의 대표 예술가를 소개하며 모더니즘 회화의 큰 흐름을 설명한다. 예술가의 고민과 그림을 그린 과정, 미술사에서의 의미 등을 알고 나면 그림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와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 일상생활부터 직장에서의 업무력까지 문해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거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의 정확한 뜻과 쓰임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은 헷갈리기 쉬운 어휘와 표현을 3단계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평소 긴 글을 읽거나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어휘의 확실한 뜻을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 잘못 걸려온 전화. 잘못 걸려온 전화는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의 저자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짧은 소설 25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스위스 망명후 지필한 소설들은 외부 상황으로 인한 가족의 분열, 생계를 위한 노동 등 작가 본인이 겪어온 세계를 오롯이 담고 있다. 25편의 소설들에는 죽음과 절망, 사랑과 상실이 공통적인 주제로 흐른다. 작품에서 발견되는 환상성과 우화적 구성은 건조하고 서늘한 작가 특유의 문체와 맞물려 무게감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 문학의 정수를 맛보고 싶다면 잘못 걸려온 전화를 추천한다. 도시의 만화경. 도시의 만화경은 빈시에나, 베네치아 등 동서양 15개 도시의 도시 그림을 통해 도시의 기원과 성장, 변화를 이야기한다.
도시 그림은 도시 전체를 그린 그림으로 서양에서는 지도와 그림이 결합된 형식으로, 동양에서는 평면 지도나 도시 풍속화 방식으로 그려왔다. 도시 그림은 그림에 묘사된 도시와 건축만이 아닌 미술사, 생활사,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쉽고 간결하게 풀어 쓴 글과 450여 장의 그림을 보다 보면 어느새 도시 여행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